간밤에 서리가 내리더니 그 곱던 단풍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길 위에 구르는 낙엽들을 보니 괜스레 쓸쓸해집니다. 아마 꼭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이맘때쯤 되면 프랑스 시인 그루몽이 쓴 이 시가 늘 생각나곤 했었죠.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인사 올립니다. 이번엔 103세에도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인생 문답이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3세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께 10대에서 60대까지 일반인 100명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건강 및 돈, 그리고 삶과 죽음 등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31가지 질문에 대해서 노 철학자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상하죠? 100세가 넘으니 나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나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1살이라고 하니 이제부터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보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90세가 넘으면서 어딜 가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에요. 우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풀어줍니다. 체조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아요. 우유 반잔에 호박죽 반잔, 계란 반숙 하나에 샐러드, 여기에 토스트와 찐 감자를 하루씩 번갈아 먹어요. 식사 후에는 간단한 과일과 커피 반잔을 마시고요. 점심은 주로 밖에서 먹게 되는데 생선이나 고기 위주로 영양가 있게 먹어요. 저녁은 점심보다 적게 먹고요. 점심에 생선을 먹었으면 고기를 먹는 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죠. 나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해요. 소식하면 오래 산다고 말하죠. 그런데 나이 드니까 저절로 소식하게 되더군요. 잠은 10시 30분에서 11시쯤 자요. 낮잠은 잠깐씩 잘 자요. 차로 이동할 때면 무조건 잡니다. 강의 때문에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으면 바로 잠이 들어요. 부산에 가서 눈을 뜨면은 여기가 어디더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왔지? 라며 깹니다. 그 잠 덕분에 그때까지 모든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죠.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아요. 솔직히 나는 정기 건강검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본받을 일은 아니죠. 그래도 다행히 건강에 큰 지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요. 눈과 귀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에는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으나 80세 이후에는 오후에 걸어요. 체온 관계도 있고 아침 운동은 여름이 아니면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100세 전까진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하죠. 생활 자체가 운동인 셈이에요. 그런데 건강 관련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운동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건강한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물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 내가 가장 건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겁니다.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 될까? 직장에 가서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늙는다는 것을 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게는 소중한 두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숭실대 안병욱 교수와 서울대 김태길 교수예요. 두 분과 50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몰라요. 우리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을 80년 넘도록 살아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60세가 돼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때가 오니까 인생이 황금기는 60세부터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세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라고 봤어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그래도 60세는 돼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60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는가?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는가? 쭉 반성하고 종합해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75세까지는 모든 것은 성숙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75세까지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내려오고 말면 내 인생의 끝이 올 테니까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져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톨스토이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 무렵 읽은 톨스토이 우화를 소개할게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남처럼 내 땅을 가져보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뜻밖의 광고를 봅니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농토를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농부가 그 귀족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묻자 귀족은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느냐고 되물었어요.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귀족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 언덕 위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농부는 무척 흥분했어요. 내일이면 나도 내 땅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약속한 날 아침 언덕 위에 도착한 농부는 해가 동쪽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할게요 했어요. 귀족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라고 답했어요. 농부는 뛰고 또 뛰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딨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달려야지 하면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내던졌어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이 좋은 땅들이 내 것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린 후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 농부는 되돌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태양은 벌써 서쪽 하늘로 지고 있었어요. 농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 겨우 언덕에 도착해서는 아직은 해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졌어요. 귀족은 그래 모두 자네 땅이 되었네 라고 말하며 농부가 일어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농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귀족이 이 사람아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어깨를 들춰보았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는지 농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귀족은 종을 불러 거기에 땅을 파고
묻어주라고 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은 한 평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게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가 죽었구먼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어린 마음에 그 동화를 읽으면서 세상에 농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살았고요. 소유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을 자초해요.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고 혼자 다 가지라고 유혹해요. 그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라고 부축해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어요.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예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마치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즐기는 것 같은 어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갈등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회 안에서의 갈등인데 흔히들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와이나 남태평양 가보면 원주민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서 그래요. 편하게 열매 따먹고 살아도 되니까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사회 기능이 약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20세기 대표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고 유럽 대륙은 큰데 언제든지 영국과 대륙은 1대1 관계거든요. 영국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대륙 속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으니까 대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갈등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갈등이 경쟁이니까요. 문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소멸되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 사회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즘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보면 운동선수들한테 한 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선수들은 룰이 있거든요. 졌으면 상대방에게 박수 쳐주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 다음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못해요. 나는 끝까지 남아야 하니까요. 요즘 우스갯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뭔고 하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모든 가치는 내게 있고 내게 없다. 이거예요.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 지대가 있을 뿐 완전한 백과 흑은 없어요. 조금 진한 회색과 조금 옅은 회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양쪽의 흑과 백만 고집하면 대화가 진행될 수 없어요. 중간에 타협점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한 건 무조건 옳고 내가 한 건 틀렸다는 사고방식은 안 돼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불행해지거나 잘못될 겁니다. 나이 들면 새로 생기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많을까요? 귀찮은 건 많이 생기고 소중한 건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5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우선 신체적으로 잃는 것이 많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쇠퇴하죠. 열정이나 호기심도 줄어들고요. 젊을 때는 왕성하던 이성 간의 욕망도 약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에요.
친구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싶어져요. 명예욕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권력과 지배욕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80세가 가까워지면서 그 왕성했던 소유욕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소유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유해보겠다는 욕심조차도 없어지고 말아요. 이때는 주위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도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루의 일몰이 쓸쓸하듯 인생의 노년도 쓸쓸해져요.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내 나이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 산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어요. 내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온 나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지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부모님이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많은 선배들과 또 스승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건 99.9가 다 남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받은 것만큼 사회에 베풀고 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다들 각박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다 늙어버리는 인생에도 행복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함께 해보는 때가 오면, 그래도 인간애가 상실되는 사회가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책 내용 31개의 인생 문답 중 제 나름대로 노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으로부터 가장 궁금했던 5가지를 낭독해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은빛 신사를 치셔서 구독 누르시면 제가 올린 모든 영상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은빛 신사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